예, 안녕하십니까. 그럼 이제 3월 정기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아, 방학계 맞이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박수 쳐주신 분 처음이네. 맨날 욕만 하셔가지고 교육 좀 그만하라. 막 이렇게. 진짜 하지 말니까. 아, 박수 쳐주신 분 처음인데. 어쨌든 벌써 3월이 26년이 벌써 3개월 차 접어들고 있는데 시간이 진짜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 사업소가 고무적인 게 지금까지 우선 보고된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이 지금까지 이제 사업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팀장한테 네. 문자 왔더라고. 뭐라고? 어디서 계단에서. 예, 익산공장에서 최근에. 나도 불러갖고 네, 한 석 달 아팠는데 네, 내가 너한테 아프다고 했잖아. 그때. 네. 그러니까 너 어떻게 했어? 못 들어치는 거 고문하자. 네, 그분은 골절 당했대요. 나 여기 네. 보냈잖아 사진. 이렇게 새카매갖고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꼭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무적이게 아무 사고 없이 해주신 게 여기 앉아 계신 저희 근로자분들이 안전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반원분들도 많이 이렇게 챙기고 해서 이렇게 결과가 지금까지는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월은 저희가 1분기 좀 이슈랑 그런 거 사고 사례 있어서 알려드리고 안전제한 뭐 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저희 KM 그 폭발 사고가 올해가 딱 10주년입니다. 16년 4월 16일 날 났었는데 이제 다음 달 되면 딱 10주년이어가지고 관련된 거 그런 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교육 들으셨는데 또 오신 거예요? 아까 아침에 교육 들으셨는데. 그러게? 이거 들으시면 좋죠 뭐. 그걸 들으면 안 들으면 돼요. 네? 안 돼. 제가 대신 갈까요? 네, 그럼 교육하기 앞서가지고 저희가 지게차 교육을 이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게차 운행하시는 저희 근로자분들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 왼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요. 그래서 여기 김진배 파트장님, 정현 씨 받았나? 정현 씨 받았고, 박정현 사원도 받아야 돼. 주임사님이고 받아야 되고, 승원 씨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광호 파트장님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강성주 파트장님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수환 책임님 받으시고, 받으셔야 되고, 권수일 책임도 받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받게 되는 건데, 이게 벌써 23년도에 받으셔가지고, 벌써 3년 주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진짜 벌써 3년이 후딱 흘러가지고, 벌써 교육 주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교육이 4시간짜리고요. 주로 이제 목요일날 2시, 4시에 한 달에 한 2번 정도 잡히더라고요. 교육 일정 없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잡히는데, 그래서 시간 되실 때 한번 근무 일정 확인해 주셔서 좀 신청해 주시면 되고, 신청 방법은 제가, 국도 메일에 김동우라고 치시면 이 매뉴얼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대로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허증 하나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두시고, 이 정보 업로드 이제 작성하신 다음에 이 면허증에 사진을 올려야 되거든요. 결제 방법은 무통장 입금하신 다음에 국도학이라고 입력하시면 저희가 이미 돈을 다 납부했거든요. 그래서 명수대로 이거 신청하신 대로 차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돈은 안 보내셔도 됩니다. 이렇게만 쓰시고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교육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니까 좀 이제 좀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좀 시간이 빨리 가니까 최대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광호 파트장이 여기 어디였지? 여기 이광호 파트장 12월까지니까 그리고 OT 4시간 인정되니까 꼭 올리셔야 되고요. 4시간밖에 안 돼요? 딱 4시간짜리 교육이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모르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카드가 오거든요. 그래서 카드 주소를 집 주소로 하셔도 되는데 집 주소로 하셨을 때는 이제 사진만 만약 받으시면 이거 사진만 찍고 저한테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 좀 그게 귀찮으시다 싶으면 회사 번호로 이제 회사 주소로 입력하시면 제가 매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확인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제가 찍고 드리거든요. 정현씨께 와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사진만 찍어서 저 보내주시면 되고, 만약 회사로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유형물질 교육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게 관리팀에서 이제 식대 이게 외부 교육이다 보니까 점심 드셔야 되잖아요. 그 저희 식대가 이제 10,000원인데 만약 15,000원짜리 뭐 그런 고기 정식을 먹었다. 그럼 이제 영수증을 15,000원짜리 내도 이제 10,000원만 계좌로 입금되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 만약 3월에 교육을 들으셨으면 무조건 영수증을 그 혜경 씨한테 3월 안에 제출해 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협조전 뭐 해가지고 넘겨야 된다고 해가지고 네, 그것만 해주시면 되고 만약 3월 31일 날 말일날 받았다. 그러면 바로 사진 찍어서 혜경 씨 번호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문자나 카톡으로 바로 그냥 송부해 주시면 처리가 되니까 그렇게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강검진 관련돼서 이번 주에 저희가 건강검진 받았는데 좀 문의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복지로 이제 40살 넘으면 개인 건강검진 막 센트럴 병원 가셔서 받으시는 그런 검진이 있잖아요. 이제 그 검진을 이제 올해 받았는데 나 올해 건강검진 받았으니까 회사 검진 안 받아도 되지 않냐 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으세요. 우선 결론은 우선 개인 건강검진 받으셨어도 이제 회사 검진은 좀 따로 이제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게 회사에 대한 검진이 이제 일반적인 개인에 대한 검진이 아니라 검진 결과를 판정해 주는 거 아니라 이게 결과서인데 결과서 보시면 질병 유후경자, 직업병, 좀 직업성 질병이랑 관련된 그런 거를 좀 판정해 주는 검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소변 속에 뭐 톨루엔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런 거 이제 검사해 주는 거다 보니까 좀 직업성과 관련되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검진 받으셨어도 좀 회사에 대한 검진은 좀 따로 좀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 옛날에 승원 씨도 옛날에 좀 소변 속에 톨루엔 성분이 좀 많이 나와서 막 재검사 받고 좀 그러셨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판정을 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좀 별도로 받으셔야 되고 여기 만약 뭐 물류팀이나 이런 데는 이제 원료를 취급하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개인 검진 받으시면 올해 회사 검진 안 받으셔도 되는데 저희 이제 플랜트는 이제 원료 같은 거 이제 취급하다 보니까 이제 따로 이제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원료별로 이렇게 원료별로 이제 검사 항목이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톨루에는 이제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간 기능 검사 이런 거 하고요. 뭐 AN, 이제 EN이나 MHS는 이런 거는 소변 속에 아크릴로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포함되는지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별로 이제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항목을 검사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늦게 오신 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검진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몇 분 이제 계시는데 병원 방문하실 때 이제 소변통 채취하는 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만약 검진을 4월 13일에 받으신다 하시면 이제 4월 13일 마지막 근무 때 채취해가지고 좀 보관하시다가 이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 이제 병원에서 이제 가셔서 채취하시면 되는데 간호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 언제 채취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 이제 저 방금 채취했어요 이러면 다음에 또 병원에 가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그런 좀 불상사를 좀 피하려면 이제 저 이거 근무 종료하고 채취한 거 가져온 겁니다 하고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문제없이 제출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검사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이제 승원 옛날에 그 톨루엔 같이 이런 거 소변 항목에 나오는 거 이제 검사하려면 근무 종료 끝나고 정확히 채취해야 그런 검사 정확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불편하시겠지만 좀 원래는 병원 방문 이제 4월 13일 한다고 하면 그 전날이나 마지막 근무 때 채취하는 게 원칙이다. 이걸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문진표가 카카오톡으로 다 시아병원이라고 검색하면 왔을 텐데 그거랑 이제 종이문진표 그 다음에 신분증 소변통까지 꼭 챙기셔가지고 병원 2층으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약을 좀 해야 되는데 그 폐기능 검사라고 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게 병원에서 오전, 오후 인원수를 제한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약 안 하고 뭐 오전에 갔는데 이제 인원 찼다고 검사 안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오후 같은 경우는 많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약 안 하고 가도 좀 해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혹시나 오후에도 꽉 차면 또 다시 재방문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예약을 하고 좀 가주셔야 됩니다. KN 같은 경우는 예약은 따로 안 해도 돼요. 폐기능 검사가 없어가지고.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하시면 되고, 토요일까지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맞춰서 오전 오후 이렇게 저한테 막 예약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편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정현씨, 그다음에 김주성 파트장님, 호범씨, 그다음에 정현씨, 또 정현씨, 승원씨, 태연씨, 김진배 파트장님, 그다음에 노정희 파트장님, 이렇게 아직 예약일자 못 잡으신 분들은 4월 근무표 확인해 주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돼요. 검사는 4월 24일까지거든요. 그 4월 거의 말까지니까 근무일정 보셔가지고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야간 근무를 하면 이제 피 검사를 하거든요. 이제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이랑 뭐 그런 지질 검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수치가 높게 나오면 재검사 항목이다 보니까 꼭 금식 금주 8시간 이상 좀 유지해 주시고 병원에 좀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건강검진 궁금하신 것도 있으세요? 재민 씨 오늘 근무였나?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매달 이제 우수안전인이라고 이제 포상을 하는데, 저희 사업수장님이랑 이제 저희 안전팀장님께서 이제 현장 가셨을 때, 이 친구 좀 되게 안전 많이 챙기네? 안전 되게 신경 쓴다. 좀 이렇게 느끼고 막 이렇게 보호구 잘 착용하고 이런 분들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승원 씨는 이때 저희 TBM 현장 안전관찰 코칭이었나? 어제 위험수 평가 코칭 같은 거 할 때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KM 쪽에서 이렇게 지원해줘가지고 팀장님이 되게 좀 높게 보셔가지고 계좌로 딱 10만 원 바로 쏴드렸어요.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수안전이 이렇게 포상이 돼가지고 이제 매달 하는 거니까 이제 항상 해주시면 저희 포상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원수 제한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로또, 저희 자물쇠 관리를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자물쇠가 기존에는 이제 한 키로 모든 자물쇠가 다 열리는 거였잖아요. 다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다른 뭐 대형 화학 공장들은 이렇게 숫자별로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플랜트 MC룸마다 이렇게 숫자별로 이렇게 다 지급을 해드렸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한 키에 이 숫자 똑같은 숫자만 열립니다. 이제 한 키로 모든 자물쇠가 열리지 않고, 이제 29번 이제 열쇠는, 자물쇠는 29번 열쇠로만 열리니까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 되고, 지금 NC룸 보시면 이렇게 다 개인적으로 다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좀 안타까운 좀 화재 사고가 났었는데, 그 관련된 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참사 속보입니다. 군산 공장에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화재가 났던 사실이 MBC 취재에서 확인됐습니다. 당시 화재 조사 보고서와 작업 영상도 확보해 분석했는데, 3년 전에도 이번처럼 공장 곳곳에 낀 찌꺼기가 번번이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윤선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움직이는 기계 사이로 빨간 불꽃이 타오릅니다. 용접 과정에서 불티가 계속 주위로 튀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공장에서는 이전에도 수차례 불이 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지난 2023년 6월 화재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공장 옥상에 먼지를 모으는 집팅기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2층 레이저 용접기 작동 중에 튄 불티가 덕트를 타고 옥상 집팅기까지 올라간 건데, 당시 소방당국은 집팅기에 다량의 찌꺼기가 쌓여있어 화재 위험이 있고 건물 내부 바닥에 다량의 유리 성분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 달 전에도 똑같은 형태의 불이나 소방당국이 회사 측에 화재 방지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고 조사서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3년 뒤에도 공장 내 곳곳에 있던 기름때가 화재를 키웠습니다. 집중설비나 대만 슬러지 같은 게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걸 타고 순식간에 여기서 급격해서 때가 되지 않았나. 최소 2년간 제대로 된 소방 대피 훈련도 없었다는 직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대피는 무단으로 증축한 남자 탈의실과 휴게소, 당초 헬스장으로 알려진 여성 탈의실이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무단 증축 건물이라 건물 구조가 복잡한데도 미리 대피 경로를 교육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피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사람들이 더 좀 빨리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쌓이는 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그런 게 아예 없고 경찰과 소방, 노동당국은 급격히 화재가 확산된 정확한 이유와 대피 경로가 적절히 확보되어 있었는지 등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사고가 좀 점심시간, 좀 그럴 때 오침 시간에 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헬스장에서 쉬고 계신 분들이 대피를 못 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좀 희생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또 이게 정리정돈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막 나트륨 이런 게 더 화재를 더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탱크 같은 데 이제 불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 근로자분들처럼 절대 불을 끄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일 때는 무조건 대피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보루 이런데 막 작은 불 같은 경우는 바로 뭐 소화기로 끄면 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탱크 안에서 난 불들은 이게 이분들이 한 1시간 이상 꺼도 안 꺼지거든요. 나중에 소방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화재를 진압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분말 소화기로 이제 계속 끄려고 해도 용지에 불 붙은 거는 이제 기름 화재다 보니까 잘 안 꺼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끌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대피를 해야 된다. 네. 저희가 이제 약간 MDN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연기 같은 거 나면 막 장구러 막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는 이제 연기가 나는 거다 보니까 HM 장구러 막 많이 가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불이 나면 무조건 대피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EN 증발기 딱 들어올리면 막 불날 경우가 조금 있잖아요. 그럴 땐 직접 끄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이 EN 쪽에 증발기 들어올리면 MDM이 이제 산소랑 만나서 딱 이렇게 불나는 거 최근에도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 근로자분들께서 막 소화기 들고 막 직접 이렇게 화재 진압을 하시는데 이게 근데 상황이 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럴 경우 근데 이렇게 탱크에서 큰 불들은 무조건 FE 같은 화재 같은 그런 불들은 무조건 대피를 하시는 게 우선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대피하는 우수 영상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화재 폭발이 일어나는데 여기 계신 근로자분들이 앞에 동영상처럼 절대 끌려고 안 하고 바로 그냥 계단으로 바로 냅다 뛰어갑니다. 네. 이게 엄청 우수한 거예요. 저희처럼 IBC용 이런 거 엄청 많이 쓰고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공장인데 이쪽에서 이제 화재 폭발이 발생합니다. 정전기 때문에 난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바로 대피하시죠. 네. 다시 보여드리면 네. 이분들 이제 바로 안 끌려고 하고 바로 다 대피한 거예요. 네. 물론 폭발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화재 폭발 나면 무조건 이렇게 대피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이중 폭발 났을 때 이제 안 다치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대피를 하시는 게 원칙이고 거기 대피하고 나서도 저희 비상직결지로 꼭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불구경 이제 화재 폭발 이제 구경하고 있으면 폭발로 인해서 유리 파편이 이분들 이제 다 엄청 많이 심하게 다치셨거든요. 다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비상직결지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현수 씨 저희 비상직결지 어딘지 아세요? 차가 경비시가 예. 차가 호주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작년 10월에 입사한 친구인데 엄청 잘 알고 있는. 네. 10만 원 줘야 네, 맞습니다. 우수한전님 추천하겠습니다. 네, 현수 씨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대피하고 나서도 무조건 이제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대피를 꼭 해야 되고, 왜냐면 이렇게 사진, 영상처럼 이제 파편 같은 게 만약 폭발이 나면 안 되겠지만 폭발이 나면 자기 다칠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이게 화성의 화일약품이라는 제주 그 약재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트륨, 이제 대전 이제 화재가 좀 나트륨이 물반응성 물질인데 이제 물이 닿으면 화재가 나는 그런 성분이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비슷하게 SBH, F에서 쓰죠. MH도 쓰고 지금 Y는 이제 보관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SBH가 이 파란색 마르모 불꽃모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물 반응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이 닿으면 화재가 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성분을 가진 물질이거든요. 이게 분말가루로 이제 고체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 취급하시다가 물 넣어보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죠? 좀 겪어보신 거. 막 혹시나 물 실수로 들어갔거나. 저희가 이게 테스트한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우선 MSDS 보면 이게 물과 반응해서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고 이게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SBH 안에서 뭐 물이 들어가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이 노란색 수화기로 꼭 꺼야 돼요. 이거는 이제 분말 수화기로 안 꺼지고요. 그 빨간색 수화기로 안 꺼지고 이 노란색 수화기로 꺼야 꺼집니다. 재민 씨 이거 노란색 수화기 어딘지 알아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요? MH 3층 세안설비 쪽에 있거든요. 희찬 씨도 못 봤어요? 그래요? 호범 씨는 봤죠? 네, 호범 씨는 이거 알 텐데 이거 MH 한번 이제 근무하시면 한번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MH가 그 151에서 이렇게 몇백 그램씩 이렇게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FE에서 가져와서 만약 여기서 불나면 이걸로 꺼야 되니까 한번 이거 위치 확인해 주시고 FE는 뭐 다 잘 아시죠? 어디 있는지 2층에 거기 있잖아요. YD도 이거 보관하는 데 있고 그래서 만약 그럴 일 나면 안 되겠지만 SBH 불이 붙으면 무조건 이 금속 수화기로 화재를 진압해야 된다. 그리고 이 SBH가 독성 물질이면서 좀 저희 사람한테 안 좋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분말가루긴 하지만 이렇게 정현 씨처럼 에어 마스크 그 다음에 이게 피부에 닿으면 되게 따끔따끔거리거든요. 가성수다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고무장갑까지 다 잘 착용하고 좀 해주셔야 돼요. 이 친구 이제 면장갑밖에 없는데 이게 동훈 씨인데 동훈 씨도 이거 투입할 때 에어 마스크 다 착용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꼭 착용하고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화재가 나면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알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핸드폰을 이용해서 방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혹시 이거 전화번호 저장이 안 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저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장 안 하신 분 계실까요? 네. 031-432-9595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이제 저희가 핸드폰으로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 플랜트. 네. 그래서 원래는 경비실 들어가서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플랜트 그 2층 휴게실에서 이제 방송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걸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031-432-9595 뭐 저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화 중인데. 네? 저장이나. 저장. 통화 중인데 안 하는 거야? 전화해 보셨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통화 중인데. 아니 통화 중인 수가 있나? 전화 끊으라고 그래. 보이네. 통화 중이구만. 나는 확인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이게 원래 통화 중이면 안 되는데 이거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면 이걸로 전화하면 네. 스피커 폰으로 이제 돌린 다음에 비밀번호는 1234입니다. 네. 이 종소리가 울리면 이제 방송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방송 소리가 저희 그 항 플랜트가 아니라 전체 이렇게 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하게끔 되는데 이게 단점이 좀 방송하기 직전까지 한 2-30초 정도 걸려요. 이제 그거 빼고는 이제 괜찮은데 이게 해외여행 가서도 전화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시골에 마을 이장님들이 해외여행 갔을 때 이제 알릴 때 이거 통화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 이제 벤치마킹해서 똑같이 설치한 건데 이거 통화 중인 거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한번 했었었는데 네, 어쨌든 네, 한번 확인해보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훈련할 때 한번 저희가 한 번씩 해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훈련할 때 한 번씩 익숙해지시라고 한 번씩 해볼 거고 이런 이
비상 연락을 쓸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죠? 네. 통화 안 되시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돼요? 아, 누가 전화하셔서 그런가 보다. 아, 딴 사람이 같이. 예, 그 한 번에 눌러가지고 그랬나.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좀 익사공장에서 이제 오픈캔에 ECH를 들고 이렇게 내려가시다가 여기서 좀 떨어지셔가지고 안타까운 좀 저희 사호분이 좀 사망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MPL 여기 공장은 지금 여기 기존의 높이가 이제 1.2m 정도 됐었는데 이걸 좀 더 높여가지고 한 1.7m까지 높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도 EN 쪽에 5개 계단 하나 있잖아요. 그거를 좀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좀 EN 쪽에 이제 5개 계산 공사가 끝나면 EN 쪽에 이제 좀 낮은 데나 좀 저희 전체적으로 플랜트 이제 난간 같은 거 좀 개선 공사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아마 올해 안에 다 개선이 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고표지 이제 저희 이런 소분용기 같은데 저희가 맨날 막 경고표지 붙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WMS에서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저희가 이 원료에 한해서 좀 이렇게 뽑을 수 있도록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기에 원료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등록을 해가지고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원료가 없다, 제가 이제 부서에서 쓰는 원료가 없다, 그럼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다 등록을 해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거 소분용기 같은 거 이제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게 라벨 언어를 국문 원료로 꼭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코리아로 하면 맨 위에 있는 걸로 하면 안 되고 이게 거의 마지막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국문 원료 이거를 꼭 선택하고 여기 품목에 검색을 해야 이 항목의 이 원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ECH도 빠져있는데 ECH까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분용기 이런 거 경고 표지를 인쇄하시면 되겠습니다. MH는 이거 카다놀 EDA 쪽만 등록해놨어요. 자일레 이쪽.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저희 테타랑 에폭시가 이제 만나게 되면 엄청 좀 위험하잖아요. 이제 연기도 많이 나고. 네, 여기 많이 겪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번에 EL 쪽에서 좀 증설 공사가 있어가지고 이 간접법 이 반응기에서 H라인에 HT에 D64라는 좀 커트조로 배관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서 이제 신설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위험성 평가라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안시용 팀장님께서 이 위험성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테타랑 에폭시 주제랑 만나게 되면 좀 연기도 많이 나고 급발열 이렇게 폭주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 그때 FE 화재 사고 났던 건데요. 이때도 이제 추정 원인이 ECH랑 테타기가 좀 만나서 이 가스가 이렇게 발생해서 터지지 않았냐 좀 그런 의문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추정 원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테타랑 에폭시랑 만나면 엄청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테타로 세정을 하고 나면 이 D110이라고 이제 세정해고 탱크로 보내야 되는데 혹시나 저희 근로자분들이 혹시 좀 실수하셔가지고 여기 D64 쪽으로 이제 꽂아버리면 잘못 송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시용 팀장님께서 이 1102 쪽은 이제 후렉시브를 플랜지 형식으로 하고 이제 64 쪽은 캄록으로 아예 해가지고 아예 못 끼우게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아예 팀장님께서 혹시나 저희 근로자분들이 많이 확인하고 그러실 텐데 혹시나 실수하실까봐 이렇게 아예 플랜지, 캄록 아예 안 맞게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1102는 무조건 이 플랜지로만 송액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팀장님께서 좀 개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ECH랑 그때 FE 사고 원인이 정전기도 있지만 좀 2차적인 좀 추정 원인이 이때 당시 FE에서 테타로 이제 211 저희 간접법 반응조 그 세정 작업을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정을 하고 남은 테타를 그 오픈 드럼에 이렇게 다 저장을 했었는데 그 오픈 드럼에 증류 ECH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스가 많이 나면서 좀 터진 게 아니냐 그런 원인도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정수 파트장님께서 위험을 무릅쓰시고 이렇게 진짜 하신 건데 이 애사심은 진짜 칭찬해드려요. 진짜로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상황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끌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이중 폭발 일어나면 더 크게 다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것만 좀 주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안전제한 개선사항 말씀드리고 1교시를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 중탕조 저희가 이제
좀 히팅 원료 중에서 증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끓는 물에 저희가 히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중탕조에 넣을 때 이 포크에 이거를 이제 드럼 집게를 꽂아가지고 한 드럼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드럼 집게가 좀 연결된 이제 줄이 너무 좀 바가 좀 너무 노후화되고 이렇게 끊어질 것 같은 위험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걸 슬링 루프로 바꿔놨습니다. 혹시 써보신 분 계실까요? 어떠세요? 불편하시나요? 좋아요. 그래요? 팀장님이 너무 불편할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김병철 팀장님이. 그래요? 그래서 하실 때 저한테 욕하시더라고요. 왜 해야 되나? 욕을 했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바꿔가지고 YD 거랑 이제 KN 거는 이렇게 지금 바꿔서 지금 이걸로 지금 해놨습니다. 혹시나 뭐, 네. 저거 형이랑 네. 그냥 두고 와이드만 써. 아, 그래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걸 바꿔놨습니다. 이것도 안전제한이 있어가지고 바꿨고요. 그래서 저희 김주동 파트너님 얘기하신 이제 옛날 이제 드럼 집게 이거 올리다가 한번 H라인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노화되다 보니까 드럼이 잘 안 집혀가지고 이제 올리다가 이제 1층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이거 기성품 구매해가지고 이제 썼는데, 이게 단점이 PE 드럼이 안 집힙니다. H라인은 이제 PE 드럼을 2층으로 많이 올리는 작업이 많은데 이게 안 집히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새로 이렇게 하나 제작을 한 40만원 이제 비용 들여서 했었는데, 이게 너무 두껍다 보니까 PE 드럼이 또 안 집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얇게 제작해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으면 전부서 한번 조사해가지고, 저희 그 드럼 집게 엄청 다 오래됐잖아요. 한 10년 넘게 20년 넘게 쓴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이번 기회에 통해 가지고 새로 제작해서 다시 한번 부서별로 좀 배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PE 드럼이 많으시죠, 원료 중에? H라인. 현수 씨가 H라인 보시나? 아, EN 쪽. 네. E라인 보시는 거죠? 이동 씨 괜찮아요? 알러지가 좀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MH 쪽에서 원래 상수도가 이제 여기 세안섭이가 상수도로 작동하는데 4, 5층께 원래 압이 잘 나왔었는데, 수압이 잘 나왔었는데 어느새부터가 좀 안 나와가지고 저희 복지관 가는 그 도로 확인해 보니까 밑에 그 상수도가 파열이 되어서 그 공사하니까 잘 나와가지고 좀 개선을 했던 이제 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EN 앞에 신 ECH 저희 저장 탱크 T101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탱크롤가 들어오면 원래는 저희가 이 펌프, 저희 거 펌프 이용해가지고 탱크롤에 있는 ECH를 T101로 통액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펌프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 차량에 달려있는 탱크롤리로 이제 계속 통액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위험물이다 보니까 이제 방폭 설비로 이제 옮겨야 되는데, 펌프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P104라고 FE 펌프를 라인을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FE 펌프 키면 이제 T101로 이렇게 송액을 시키도록 좀 개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펌프 이제 전기판 내도 FE 쪽 가서 이렇게 조작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야드 쪽으로 옮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작할 수 있게끔 이제 개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물론 이거 강영치 선생님이 주로 하시는 거다 보니까 이건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 K601A 후레카 이제 리미트 스위치라고 해가지고 이 뚜껑 덮개가 이제 열리면 자동으로 모든 펌프가 이제 꺼지도록 그렇게 이제 해놨는데, 이걸 해놓은 설치한 이유는 우선 제안으로 좀 그런 거 주신 것도 있었고, 제가 옛날에 이거 뚜껑 열어가지고 안에 체인 같은 거 그런 거 장력 확인하고 좀 그런 작업들이 있고, 옛날 그 사고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 장력 확인하시다가 손이 끼어가지고 이제 그런 사고도 있었다 보니까 좀 이런 식으로 조치를 했는데, 혹시 이거 괜찮으신가요, 김주성 파트장님? 아주 좋아. 아, 그래요? 좀 뭐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이 좀 그래도 있으셔가지고 이걸 그냥 투명한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투명한 걸로 바꿔야 되는 거죠, 맞죠? 투명한 걸로 바꿔서 이렇게 좀 해야겠다. 타공판 같은 걸로 좀 해가지고 잘 보일 수 있게 좀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이제 처리할 예정이고, 이것도 이제 이재철 선생님이 안건을 주신 건데, 저희 도크 이제 컨테이너 올라가는 이제 기구인데, 이걸 도크라고 하는데, 도크가 원래 이렇게 체인을 걸어가지고 이제 지게차가 이제 왔다 갔다 이송을 하는 건데, 이 기사님이 이걸 안 건 상태로 그냥 차량을 출발해가지고 이 지게차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서부 사업소에서
이 사고가 있었다 보니까 이재철 선임님께서 이걸 걸고 좀 작업을 해야 안전하다. 그래서 이런 걸로 좀 아차 사고를 제출해 주신 건입니다. 이런 사고도 있었고, 그 KM 쪽에 이제 저희 드럼 집게, 이제 오픈피 드럼 충진할 때 이중 집게로 이제 했었는데 이걸 한번 옮기다가 파레트로 옮기다가 이게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누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산바리로 지금 바꿨거든요. 그래서 바꿨는데 지금 권소율 책임님 괜찮죠 이거? 네. 그래서 써보니까 좀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오픈피 드럼 할 때 이걸로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차이점이 이중 집게는 여기 피 드럼 여기 상부만 이렇게 찝어서 옮기는 거였는데 이 산바리는 여기 아래쪽으로 좀 해가지고 그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KM만 지금 오픈 피 드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KM만 우선 지급을 해드렸어요. 네. 이거 빠져가지고 한번 엎어졌던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저희 ENFA 쿨링 타워, 저희 여기 사다리가 원래 고정식이 아니었었는데 이것도 지금 KM 거도 다 마찬가지고 이걸 좀 고정식으로 바꿔놔서 이렇게 점검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 H라인 쪽도 원래 이렇게 여기 난간을 넘어가서 안에 여기에 뭐 유틸리티, 스팀 뭐 이런 거 메인 밸브가 있는데 여기 올라갈 때 여기 안전 난간을 밟고 올라가시다 보니까 좀 떨어질, 넘어질 위험성도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난간을, 이 계단을 하긴 했는데 제가 올라가 보니까 좀 많이 좁아가지고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거는 좀 옮길 수 있으면 정비할 때 뭐 메인 밸브를 좀 조작하기 쉬운 장소로 옮긴다든지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 봤는데 좀 많이 좁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 그나마 좀 안전난간 있게 만들긴 했는데 이 폭이 워낙 좁다 보니까 좀 그런 단점이 좀 개선을 하긴 했는데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H라인도 이제 매뉴얼 덕트가 이제 없었었는데 지금 설치를 하긴 했는데 이게 또 설치를 했는데도 이게 좀 풍량, 이제 빨아들이는 풍속이 좀 약하다 보니까 지금 원료가 많이 증기가 누출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인성씨도 좀 많이 그래서 알러지도 많이 올라오고 그 지금 조윤우 씨라고 이제 환경팀 간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EM 쪽에서 이제 H라인 쪽에서 알러지 때문에 지금 부서를 옮겼거든요. 환경팀으로. 그래서 최근에 좀 알러지 때문에 이슈가 있어서 이 매뉴얼을 열고 이제 원료를 투입해야 되는 걸 좀 어떻게 좀 개선 좀 해야 될지 그런 걸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저희가 알러지 반응 때문에 좀 많이 심각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아차 사고 좀 말씀드렸고요. 1교시 많이 힘드실 텐데 딱 10분만 쉬고 8시부터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가지고 2교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이제 사고 사례랑 이제 정전기 쪽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안전모를 이렇게 쓴 지가 제가 보니까 한 4, 5년 정도 이렇게 정착화된 지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회사에 도대체 또 떨어질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이렇게 안전모를 왜 써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이 많았었거든요. 이강호 파트장님도 저한테 많이 뭐라고 하셨었고 안전모 왜 써야 되냐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전모를 쓰는 이유가 이런 사고 영상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런 사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10만 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날 사고지만 이런 사고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사고 때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라고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배 파트에 오시면 들어드려요. 오셨습니까? 파트에 오셨으니까 이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옛날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안전모의 중요성입니다. 이 친구가 다행히 어깨 쪽으로 떨어져가지고 많이 안 다쳤는데 많이 안전모 안 쓴 이제 익상공장에 사고 난 건데 2024년도에 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 안전모도 안 쓰고 이제 이 레일이 머리 쪽으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엄청 크게 다칠 뻔한 사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10만 분의 1의 확률 이런 사고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모를 쓰고 있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사고가 잘 일어나진 않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데 그럴 때 제일 먼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이 안전모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 사고 이후에는 이렇게 와이어 같은 거 다 체결해가지고 이게 안 떨어지게 다 개선을 했는데 만약 진짜 머리로 떨어졌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겠죠. 네. KN 쪽이랑 충진실이 뭐 비슷하긴 한데 네. 누가 이 호이스트 레일이 떨어질 줄 알았겠어요. 맞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익산공장에서 첫 번째로 저희가 26년도 첫 사고가 났는데 MPL이라고 저희 KN과 같은 128 동정입니다. 그래서 200번에서 이제 400번 3211에서 이제 3401로 내리는데 여기 스트레이너에서 샘플 채취를 한대요. 승원씨 저희도 여기서 채취하나요? 스트레이너 이쪽에서 샘플 채취 200번. 아니 저희 300에서. 아 300에서 하네. 3301에서. 아, MPL은 여기 200번 내려가는 이제 스트레이너가 하나 있는데 여기 이렇게 밸브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샘플 채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PE통을 직접 이 장갑낀 손으로 들고 여기 밸브를 열고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밸브를 열자마자 좀 128이 좀 과량으로 이렇게 쏟아지면서 이 손등 이 장갑을 끼긴 했지만 손등 여기 좀 손목 이런데 화상을 입어가지고 좀 병원 치료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원 치료를 받게 되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고로 이게 보고가 돼가지고 이제 집계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사고가 나가지고 익산 공장에서 이제 재발방지 대책으로 샘플링 이걸 약간 보조 도구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PE통을 끼워가지고 이걸 이제 손잡이만 잡은 상태에서 이 밸브를 열어서 이렇게 받는 형식으로 약간 깔때기 바가지 형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저희도 적용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외국 놓고 이렇게 꺾어서 예, 뭐 그렇게 해도 되긴 한데 좀 이런 식으로 하긴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4일간 제가 다 여쭤봤는데 반반이더라고요.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으셨고 특히 좀 H라인 쪽에서 좀 해달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네. H라인 쪽에서 YD랑 이쪽은 별로시죠. FE도 MH도 뭐 이건 별로죠. H라인 어때요? 샘플 많이 뜨죠? 별로인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선 한 개씩만 좀 제작해서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되면 한번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YD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우선 YD는 좋은 것 같긴 한데 한번 저희도 한번 해보고 한 30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상 사고가 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 경인 사업소가 다품종 이제 생산 사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동 충진 작업이 많은데 이렇게 수동 충진 하실 때는 이게 면체 얼굴을 이제 보호할 수 있도록 이제 호범 씨가 이제 잘 쓰는 것처럼 이렇게 에어 마스크나 이찬 씨가 잘 쓰는 것처럼 이제 안면 보호구, 보안 안면 가리개 이걸 좀 잘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골든룰에도 이게 보안면 착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충진하시는데 수동 충진하는데 이 안면 가리개를 안 하면 저희가 좀 적발상 건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 안면 가리개를 저희 창고 안전한 창고 옆에 한 100개 정도 사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금방 오염되잖아요. 한 번 쓰면 거의 막 뿌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좀 교체하시라고 제가 거기는 항상 꽉꽉 채워놓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안전한 창고 옆에 저희 창고 옆에 그 문 안 따고 들어가셔도 바깥에 다 박스가 있어서 그쪽에서 그냥 꺼내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안면, 안면 가리개는 언제든지 많이 있으니까 그냥 부족함 없이 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화상을 당하게 되면 저도 옛날에 위삼희 기자님 이제 얼굴 다치셨을 때 막 병문안도 가고 그랬는데 이게 다 보면 진짜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화상은 얼굴 쪽에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얼굴은 이제 화상을 입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이렇게 면체나 이런 보안면 같은 거 좀 착용을 생활화 좀 해주셔야 돼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뭐 습기가 차고 막 좀 그런 좀 애로점이 있긴 한데 최대한 저희도 이거 좀 좋은 걸로 막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마땅한 게 지금 없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우선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했고 그 저희도 이제 최근에 또 방독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플랜트에서 저희 파트너님께서 좀 아프시고 이제 그런 분이 좀 계시다 보니까 좀 방독 마스크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질문도 들어오고 좀 새 걸로 많이 달라 좀 그런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직접법적으로 이제 원료를 따지게 돼 보면 저희 ECH랑 이제 MIBK 저희 바닥 청소하는 MIBK도 이게 다 발암성 물질로 그 MSDS에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발암성 그 증거가 없는 물질들은 이 MSDS에 이 발암성이라는 표시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근데 이제 ECH랑 MIBK 쪽 MSDS를 보면 발암성이 9분 1비 이제 1비라고 하는 게 이제 시험동물 이제 쥐나 토끼 사람한테서 좀 발암성 증거가 충분하거나 이제 시험동물에게서 좀 제한된 증거가 있는 물질을 이제 1B라고 이렇게 구분해 놓고 이제 9분 2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동물에서 제한된 증거가 있긴 한데 이제 9분 1로 올리기에는 좀 애매한 증거가 있다. 그래가지고 9분 2로 해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발암성이 아예 없으면 이 항목이 없는데 이제 9분 2는 좀 증거가 있긴 한데 올리기는 어렵다 해가지고 9분 2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저도 현장에 오래 있진 않았지만 뭐 용제 청소할 때나 뭐 여과지 교체할 때 이런 작업할 때는 저도 이제 마스크 같은 거 잘 안 끼고 이제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할 때는 이렇게 가스 노출이 되는 작업들은 꼭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면형이라든지 전면형 아니면 에어 마스크라든지 그런 마스크를 꼭 쓰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아크릴로 리트릴 이제 MH랑 EN에서 좀 많이 쓰는 원료들인데 이 아크릴로 리트릴도 9분 1B로 되어 있습니다. 2가 아니라 1B로 되어 있고 이 자일렌 자체도 저희가 좀 쉽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도 9분 2로 이제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료들을 취급할 때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좀 불편하시도록 다 쓰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예시를 들면 저희 옛날에 이제 YD 취급할 이제 YD T50 간접법 반응기인데요. 여기에 이제 MEK, MG, CA 뭐 이런 용제들을 넣고 위에서 이제 분체 원료를 투입하는 작업대인데 지금 작업자 보시면 그냥 방진 마스크만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질소를 틀게 되면 이 호퍼로 이제 가스 증기가 이제 작업자한테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방진 마스크만 쓰면 이제 이제 분체만 이렇게 보호되는 거고 가스는 마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일 때도 이제 방독 같이 되는 이런 마스크를 꼭 써야 되고 이제 원료 이제 펌핑할 때 저희 원료 투입할 때도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여과지 교체 이제 600 여과지는 이제 톨루엔 MIBK 다 회수가 되다 보니까 뭐 안 쓰고 할 수 있는데 이제 400, 500 이런 여과지는 다 MIBK 톨루엔 이런 게 함유된 에폭시다 보니까 수지다 보니까 꼭 마스크를 쓰고 좀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SOP 저희 세부 SOP에 백필터 교체 작업 그런 거 있잖아요. 엑셀로 만들어 주신 거.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마스크 착용 사진 좀 퍼오려고 했는데 교육 자료로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KAM부터 해가지고 다 찾아봤었는데 거의 다 이제 방진 마스크 쓰시거나 아예 안 쓰고 이렇게 교체하는 그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부산에서 이제 사진 퍼온 건데 웬만하면 이렇게 부산처럼 저희도 이제 백필터 교체하거나 이게 경화지 공장 쪽인데 백필터 교체하거나 저희 이제 여과지 스파클러 필터 이런 거 교체할 때는 꼭 이제 가스 그런 거 노출을 막기 위해서 이 마스크 같은 걸 잘 끼고 좀 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품보도 마찬가지고 시약 엄청 많이 쓰시잖아요. 네, 시약 많이 쓰시다 보니까 좀 불편하시겠지만 마스크 같은 거 잘 착용을 해주시고 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스크 이런 거 없으시거나 그러면 저한테 바로바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이 마스크도 예비품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좀 많이 드리고 있긴 한데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H는 거기 정수기 옆에 서랍 열면 많이 있거든요. 예비품. 네, 알죠. 사다리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한 제조공장. 한 명의 근로자가 자재 라벨링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들고 옵니다. 자재에 손이 닿지 않아 한 계단씩 계속 오르는 노동자. 결국 사다리 최상단까지 올라간 모습이 보입니다. 위태로운 자세로 라벨링 작업 중인 노동자.
결국 사다리가 궤도를 잃고 넘어지며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이 사고는 왜 일어났을까요? 해당 노동자는 사다리를 펼친 후 넘어진 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사다리 위에 오르며 안전모와 안전대 등의 개인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락 위험이 제일 높은 사다리 최상단에서 작업을 진행했고 이 모든 요인들이 합쳐져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했을까요? 사다리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웃트리거를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반드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일조로 작업하여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하며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상부 발판과 바로 아래 발판은 작업 중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세 번째 발판 이하에 올라서 안정적인 자세로 작업해야 합니다. 오늘의 올바른 사용이 내일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다리 작업을 좀 많이 있긴 한데 특히 설비팀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안전사다리라고 해가지고 이 발판 있는 사다리들을 안전사다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대를 좀 구매해가지고 좀 저희 플랜트랑 이런 거 보수 작업 있을 때 쓰시라고 지금 보일러실 안에 위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A형 안전사다리 하나 구매하긴 했는데 이게 사이즈가 워낙 커가지고 그 YD 2층에 있는 사다리 있잖아요. 그 캔들 필터 교체하는 거. 그거랑 똑같은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좀 어디다 써야 될지 지금 고민인데 어차피 이 세대를 사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렌탈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고소 작업 하실 때는 좀 렌탈이 좀 가능한 사용 공간이 좀 가능한 장소에서는 웬만하면 좀 렌탈 같은 거 이용해서 해주시고 만약 거기에 협소해서 못 쓴다 그러면 이런 안전사다리를 써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 있게 좀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보다 좀 작은 거 몇 개 더 좀 사려고 하거든요. 종류별로. 그래서 저희가 사다리 작업 할 때 좀 이렇게 발판 있는 위에서 좀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웬만하면 그 A형 사다리는 나중에 이런 거 많이 사면 나중에 좀 그냥 많이 안 쓰려고 그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전사를 구매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과목이 정전기 쪽입니다.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KM 이제 사고가 16년 4월 16일 날 이제 새벽 한 2, 3시쯤에 났었는데 이게 올해가 딱 10주년입니다. 그리고 FE 사고도 이게 똑같이 16일 날 났어요. 23년 2월 16일 19시 44분. 이제 그때 저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었다가 전화가 계속 와서 이제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화재가 났다고 해가지고 얼른 뛰어가서 이제 좀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벌써 3년이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짜 시간이 좀 빨리 흘렀는데 저희가 16년 이후로는 이제 좀 화재 폭발 큰 사고가 저희 경인사업소에 있었던 게 이제 16년에 이제 박종욱 기장님이랑 진범용 씨가 이제 근무하면서 발생했던 이제 BPA 폭발 사고 ECH 유증기에 이제 점화가 돼가지고 났던 거랑 이제 다 아시는 이제 23년 FE 이제 증류 ECH 드레인하다가 이제 발생한 화재 사고 이 두 건이 있는데 이게 다 원인이 점화원이 정전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KM 쪽 이제 전사적으로 국도학으로 치면 총 5건 정도의 BPA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KM에 2001년도에 이제 한 번 있었고 SK2 익산공장에서 한 해에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6년도에 이제 한 번 저희 있었고 중국 공장에서 한 번 있어가지고 총 5번 정도 이렇게 사고가 났던 그 사고 사진입니다. 그때 KM의 320에서 이제 사고가 났었고요. 그래서 벽체도 유리창 이런 게 다 깨져가지고 백도 다 불타고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치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직접법, 간접법 이렇게 따지면 뭐 BPA, OCM, SB 2000, 뭐 HBPA, 뭐 SD 3000 이런 거 만들 때 투입하는 이제
분체 원료 투입할 때 정전기가 나게 되면 ECH 잔존 유증기에서 좀 점화가 돼서 이거와 똑같은 좀 화재 폭발이 날 위험성이 있고요. 근데 이제 간접법 쪽은 이제 저희 세정액 드레인 할 때 발생하는 정전기 그게 나가지고 이제 화재 폭발 날 수가 있고, 이제 경화제로 따지면 이제 파라포름 알데히드 투입할 때가 이제 그런 위험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화재 폭발의 3요소가 가산점이라고 하거든요. 가연물, 산소, 점화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절대 이제 화재 폭발 사고는 일어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소농도 8%, 뭐 질소 투입, 뭐 단감 분리, 캔버스 분리, 그다음 습도 체크, 드라이 포그, 뭐 여다지판, 접지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이유인데, 저희가 그 조치를 하면 이제 한 가지라도 이제 사고가 발생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조치를 하고 뭐 분체 원료 투입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영상으로 제작된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사업소에서 신입사원 교육용으로 제작한 건데 좀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왔어요. SOP 옛날에 그 프로젝트 할 때 그 영상으로 이렇게 만든 거더라고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에어 마스크 쓰고 하는 건데 그게 좀 차이점이 있는데, 산소농도, 산소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8% 이하 관리하는 거죠. 8% 넘으면 질소가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접법은 호퍼는 이게 산소농도 체크기고 여기 8% 미만으로 계속 유지돼요. 그래서 저희가 점화원 관리를 위해서 드라이폭을 계속 틀어서 습도를 이제 높여서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65% 세팅해놨죠. 네. 드라이폭을 이제 계속 틀어줘가지고 습도를 높여줘서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집진기를 켜는 건데, 집진기는 이제 BPA도 저희 근로자한테 이제 안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분진을 안 마시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집진기로 빨아들이는 거고, 이 접지하는 것도 이 백에 투입될 때 이 백에 정전기가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검은색 유도체에 그 접지 클램프를 물려서 이 백에 축적될 수 있는 정전기를 빼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클램프 물려서 빼주는 거고, 이것도 이제 점화원 쪽 관리인데 이 100% 여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열어가지고 이 BPA에 쏟아지는 속도를 조절해가지고 최대한 천천히 투입하면 정전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 호퍼에 이 서비스 이제 개폐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쪽에서 이제 문을 열고 이쪽 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손으로 이제 끈을 푸는 건데요. 사실 이것까지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하는 목적은 이제 산소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KM 쪽은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투입 시간도 이제 점화원 관리죠. 8분 이상 속도를 느리게 해가지고 이제 속도를 이제 투입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BPA, 뭐 OCN, 뭐 SP2000 다 똑같죠. HBPA 다 이런 식의 안전조치를 통해서 이제 투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아무래도 이 정전기 때문에 뭐 세정액 드레인 작업이라든지 분체 투입 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 때문에 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정전기로 인해서 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러한 작업들 하실 때는 정전기 때문에 이런 사고 발생도 있구나, 사고 이력도 있구나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좀 작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게 건조기 때 많이 나오는 지금 같은 좀 겨울철, 뭐 10월달, 12월달 좀 사고 이력을 보면 거의 다 좀 그럴 때 나오고 있습니다. 5월, 11월 이것도 KM도 4월달에 났었고요. 그만큼 그 FE 화재 사고도 제가 2월달에 났었잖아요. 그만큼 좀 겨울철 이제 정전 건조할 때 좀 나다 보니까 그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여름철에도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여름철에는 저희 이제 좀 안전 쪽 이제 하는 사람들은 제일 좋은 날씨가 비 오는 날씨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습도가 높아서 사고 확률이 현저히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 폭발 사고가 비 오는 날은 거의 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런 확률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팀 이런 데는 비 오는 날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비 오는 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좀 뭔가 안심이 됩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태풍 올 때. 아니 태풍이 아니라 좀 장마기간 그럴 때가 좀 안심이 됩니다. 네. 비 많이 올 때. 비가 많이 오면 좀 안 좋긴 한데 그러면 저희 회사 쪽으로 좀 생각해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른 회사 영상인데요. 이거 이제 설명드리면 IBC 용기에서 IBC 용기로 이제 생 용제를 이제 소분하는 거거든요. 이제 층분리 시켰다가
저희 수지만 이렇게 분리하는 것처럼 저희 171 만들 때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정전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영상입니다. 18년도에 났던 건데 이렇게 생용제를 이제 층분리 시켰다가 이제 드레인 이제 소분하는 건데 소분 작업 하시다가 뭐 밸브 100% 열고 유속 조절 안 하고 막 그러셨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사고가 났던 거고 네. 순식간에 이게 정전기 사고도 거의 확률이 많이 적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건이 맞게 되면 저희도 이제 5번 정도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건들이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큰 화재가 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용제를 이제 소분하는 드럼에서 IBC 용기를 이제 소분하는 작업의 영상인데요. 이건 저희 이제 사람에 대한 정전기 때문에 화재가 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전화에 밑에 철판도 있고 정전하시는 이유, 그다음에 제전 이런 티, 그다음에 저희 플랜트 입구에 정전기 패드, 호퍼실에 패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있는 이유가 인체 정전기, 사람에 있는 정전기를 저희 주유할 때 이게 패드 하는 것처럼 사람에 있는 정전기를 빼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체 정전기 때문에 이것도 화재가 납니다. 이분이 이제 보루를 닦는데 화재가 발생합니다. 폭발이. 이건 이제 해외 영상인데, 예. 딱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보루로 닦으니까 정전기가 마찰되면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유증기, 여기 드럼에서 나오는 유증기, 그 용제 유증기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점화돼서 폭발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뭐 슬리퍼 맨날 신고 다니지 마시라 막 그렇게 좀 말씀드린 이유가 현장에서는 좀 그런 이유도 조금은 있습니다. 네. 이런 사고 영상이 좀 있어가지고 정전기와 관련된 영상들이고요. 그래서 저희 간접법 쪽을 보면 저희 경위사업소가 아무래도 다품종 공장이잖아요. 세정 작업이 많아가지고 이제 세정을 이제 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용제, MEK, MG 뭐 이런 걸로 많이 하는데 그걸 이제 버릴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용기에 받고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받을 때 이제 유속 조절이 안 되거나 뭐 빠르게 이게 받게 되면 좀 정전기 발생이 좀 정전기가 일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교육할 때마다 말씀드린 건데 정전기는 무조건 천천히, 네, 천천히만 하면 절대 일어나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정전기는 슬로우. 네. 그래서 정전기 무조건 천천히. 이것만 오늘 교육은 딱 이거 한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전기는 무조건 천천히 하면 안 일어난다. 네.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도 밸브를 조금만 열어가지고 40% 이하라고 하는데 40% 이하만 열어가지고 이런 거 용재류 드레인 할 때는 무조건 천천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자동 충전기로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이제 메인 밸브가 있잖아요. 유속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밸브들을 조작할 때도 100% 여는 게 아니라 조금 한 40%만 열어가지고 이제 드레인 작업을 하는 거고 이제 품보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조금씩 자발화로 할 경우가 있잖아요. 품보는 다행히도 뭐 소량이라 그렇게 큰 위험이 없긴 한데 똑같은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조해 주시면 되고 그 이제 정전기 이렇게 드레인 하실 때는 이 철배관을 무조건 쓰셔야 되고 이런 스티모스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옛날에 KM의 수용성 7타입하고 MEK를 이제 회수하는 사진이거든요. 이게 좀 됐었는데 시간이 좀 됐는데 이게 스티모스가 안에 철심도 있고 뭐 철심도 있긴 하지만 거의 다 고무 재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MEK가 여기 흐르게 되면 철배관 같은 경우는 용제가 흐르게 되면 접지가 돼 있어서 막 빠져나가고 그러는데 이거 스티모스 같은 거는 정전기가 항상 모여져 있거든요. 축척이 됩니다. 스티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분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머금고 있다가 사람 만나거나 이런 거 용기 이렇게 하실 때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철배관을 꼭 플렉시블, 철배관 이런 걸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밸브를 이렇게 100% 열게 되면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형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분출되면서 압이 세다 보니까 정전기, 스플래시라고 하는데 분출될 때는 이렇게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이제 정전기가 막 인체 정전기가 이렇게 딱 만지게 되면 이제 그 점화로 해가지고 이제 화재 폭발도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비슷한 작업이 이렇게 까대기 하는 거. 이거 물론 지금 드럼이 아민이라 용제는 아닌데 이게 만약 PGM이나 뭐 그런 MEK 뭐 그런 생용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까대기 할 때 분출대전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PMX가 PGM이거든요. PGM이가
인하점이 한 37도 정도 되는 그런 용재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유속이 엄청 빠르죠. 네. 재민씨 PGM이 까봤어요? 이렇게? 만약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안전조치 할 수 있을까요? 네. 유속 조절. 희찬씨 혹시 이 상황일 때 만약 유속을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래서 MH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새끼 뚜껑을 반만 열어가지고 다 열지 말고, 이게 좀 작업 효율적으로는 좀 막 7개, 8개 까야 되니까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좀 PGM이 뭐 128 이런 거는 그냥 막 이렇게 투입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생용제 이런 PGM이 같은 것들은 최대한 좀 느리더라도 작은 뚜껑, 새끼 뚜껑 좀 반만 좀 열어가지고 다 열지 말고 좀 꿀렁꿀렁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유속을 좀 조절해 주는 게 좋아요. 희찬 씨도 PGM이 까봤죠? 네. PGM이가 이게 용재 그 인하점이 좀 낮은 용재라 엄청 여기에 정전기가 나게 되면 이쪽에 불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MH가 이제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사고가 안 나서 뭐 다행이기도 하지만 이게 정전기로 인한 사고가 어떤 조건이 만나게 되면 언제든지 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뭐 사고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런 조건이 만나게 되면 이렇게 PGM에 투입할 때 좀 그런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설비를 이렇게 개선해주고 뭐 PGM이 뭐 저장 탱크 나가지고 이렇게 까대기 안 하도록 하는 게 좀 좋은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방법에서는 좀 그렇게 좀 느리더라도 새끼 뚜껑 좀만 열고 하는 게 현재에서는 제일 좋은 적절한 좀 방법이겠죠. 그래서 저희 이렇게 아구리 매놀 같은 거 이제 보정할 때도 재민씨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유속을 조절하려면. 네, 맞습니다. 이 밸브를 이제 지금은 100%로 열었는데 지금 50%만 딱 열어가지고 유속을 좀 줄이면서 해야겠죠. 그래서 매놀 보정할 때 이제 PGM이 보정 같은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MH에서 이제 PGM이 깔 때 한 뭐 6드럼, 7드럼 이렇게 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이 작은 뚜껑을 살짝만 열고 좀 해야 된다. 호범 씨도 H라인 뭐 용재 투입하시는 거 있어요? 3층에서? 네. PGM이? PGM, H라는 똑같구나. 우선 그래서 이것도 뭐 영상 옛날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거 메탄올을 이제 드럼에 받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이제 펌프를 킨 상태에서 이제 메탄올 드럼을 받다가 정전기로 인해 유속이 빨라서 이제 사고가 났던 영상입니다. 근데 펌프를 못 끄고 호스를 들어올리니까 메탄올이 콸콸콸 나와요. 그래도 화재가 확산이 더 되죠. 네. 펌프를 이제 당황하다 보니까 펌프를 못 꺼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일이 나면 안 되겠죠. 화재가 나게 되면 좀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잘 하던 것도 이게 저희가 영상으로 보면 당연히 저거 펌프 끄고 이제 올려야지 왜 그렇게 안 했어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막상 이제 실제로 닥치게 되면 저도 그렇고 그렇게 좀 당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이제 대비하는 게 이제 훈련을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도 어차피 이 영상을 보여드린 목적은 메탄올 이제 펌프로 이제 드레인하는 건 좋지만 이제 밸브를 조금만 열어서 좀 유속 조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실패했다. 밸브가 100% 열려져 있는 걸 확신하는 순간이 이거 호스 올릴 때 칼칼칼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네. 엄청 압이 세 보이죠? 네. 이게 아까 제가 앞에 소화기 이렇게 끄는 영상 있잖아요. 그 전 작업 영상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요. 네. 그래서 이런 사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조치 말씀드리면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밸브를 무조건 40% 이하만 이제 열어가지고 유속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200km 세정액 받을 때 이제 시간으로는 여기에서 6.5분, 7분이라고 하지만 이게 솔직히 너무 길거든요. 최소 4분은 이제 걸려야 된다. 4분 이상.
4분 이상 200kg 기준으로 세정액 받을 때 드럼에 4분 이상은 걸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딥파이프, 두 번째가 딥파이프 써가지고 긴 파이프를 써서 이제 1톤 용기나 드럼에 받을 때 이 긴 파이프를 이제 바닥에 이렇게 드럼이나 용기 바닥에 꽂아놓고 세정액이 밑에서부터 위까지 이렇게 차오르는 형식으로 이제 드레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티머스는 쓰면 안 되고 무조건 후렉시블이나 이제 철배관 이런 거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거 안전관찰할 동안 사실인데 FE에서 중류 ECH 드레인 할 때 이 스티머스로 써가지고 지금 이제 드레인을 하시는 영상 사진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접지봉 이런 거, 보호구 이런 건 잘 착용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좀 보완해야 될 게 이 스티머스 사용해서 프렉시블로 바꿔야 되는 게 지금 개선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영환 팀장님께서 이거 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아직은 안 된 거죠, 정현 씨.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중류 ECH, ECH도 이제 용제기 때문에 이걸 받을 때 꼭 이 스티머스가 아니라 철호스를 써야 된다. 그리고 일반 IBC 용기가 아니라 용제를 받을 때도 이런 철제 용기들, 이제 철제 용기들 써가지고 이런 철제 용기를 써가지고 이제 받아야 된다. 왜냐면 이 철제 용기가 밑에 이렇게 접지도 돼 있고 이게 방폭 인증이 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용제를 받을 때는 웬만하면 미리 좀 포장 용기 주문하셔가지고 이런 IBC 용기가 아니라 일반 IBC 용기가 아니라 철제 용기를 드레인을 세정액 같은 거를 이제 드레인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설계 자체도 MH 같은 경우는 지하저장 탱크가 좀 밑에까지 배관이 되어 있어서 탱크롤이가 이제 송익하게 되면 밑에서부터 차오르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커트조, 저희 커트조 같은 경우도 이 크실렌 배관 유리하게 이렇게 당겨오면 이제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벽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벽면을 딱 눌러서 밑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채우면서 이렇게 송액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 자체로 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접지는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니까 뭐 접지가 저희 세 종류가 있는데요. 자석, 클램프, 동간 접지. 이제 동간 접지는 동간을 그냥 세정 액 중에 이렇게 꽂아 넣어가지고 액 중에서 그냥 접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들어오는 질문이 이게 페인트가 되어 있는데 이 클램프 물리면 접지 효율이 좋냐 그런 의견이 있으신데 이게 제가 그래서 공단에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 전압이 클램프 물리면 그 전압이 세다 보니까 저희 페인트 두께가 엄청 두꺼운 게 아니잖아요. 좀 얇다 보니까 이거 물리면 웬만하면 접지는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된다. 그 네 번째는 이제 동판인데 동판을 이제 깔아놓는 이유가 저희가 이렇게 여기다 마크실렌 이런 세정액을 받게 되면 이게 콘크리트 바닥이다 보니까 이게 전기가 안 흐르잖아요. 콘크리트는 여기에 전기를 흘러도 여기 감전이 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용기에 받을 때 그런 거를 좀 없애주기 위해서 용기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없애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철판을 깔아서 세정액을 받고 있죠. 그래서 밑에가 이제 콘크리트 바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이제 용기에 쌓일 수 있는 정전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 철판을 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냉각. 이제 냉각을 하는 목적은 제가 세정액을 이제 드럼에 받을 때 유증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증기가. 증기를 좀 억제시키려고 좀 냉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냉각 온도가 낮게 되면 이제 탱크 속에 묻은 수지 같은 게 세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좀 있긴 한데 최소한 좀 그래도 세정을 다 끝난 후에는 좀 CW 좀 열어서 좀 한 10도, 20도라도 냉각을 낮추고 냉각을 해서 온도를 낮추고 이제 세정액을 이제 드레인하는 게 좀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애로점인 게 이제 간접법 반응기들은 열매 반응기도 있기 때문에 좀 냉각하는 게 많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열매체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뭐 CHM이나 좀 자연 냉각이라도 해가지고 좀 최대한 조금이라도 뭐 온도 5도라도 조금이라도 내려서 냉각을 해가지고 이제 드레인을 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할 때는 뭐 덕트는 뭐 당연히 쓰는 거니까 이게 덕트 쓰는 이유가 유증기가 이 실내 안에 가득 차지 말고 폭발성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기 위해서 이 덕트를 하는 거고요. 밖에서 할 때는 크게 뭐 상관없습니다. 환기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것도 말씀드렸던 건데 캡을 다 열지 말고 꼭 투입을 해야 된다. 유속 조절을 위해서 작은 뚜껑만 이제 살짝 열고 해야 되고 이것도 아까 재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밸브 좀 반만 열고 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간접법만 말하고
이제 교육을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간접법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옛날에 이제 YD 쪽은 여기에 이제 용제 같은 거 넣어놓고 위에서 이제 분체 원료를 투입하는데요. 실제로 옛날에 저희 YD에서 이제 근무할 때 저희 정택준 책임지께서 그때 근무하실 때 여기 백에 불이 붙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30 이제 투입할 때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좀 유속이 좀 빨라가지고 이 백에 그 유속이 이 130 분체가 내려오면서 정전기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백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 백이 전체가 좀 타가지고 소화했던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탱크로 안 번졌던 이유가 이제 탱크 안에 질소가 들어가니까 탱크까지는 안 번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백만 이렇게 소화기로 끄고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정전기는 무조건 투입할 때도 천천히 하고 지금은 이제 드라이포구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조치를 하긴 하는데 이제 간접법 투입할 때는 그런 조치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FE나 EN 같은 경우는 이제 고형 공장이다 보니까 뭐 가축림보 혼합 처리, 뭐 점도 조정, 뭐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PE백으로 많이 하는데 이런 거 이제 작업하실 때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뭐 드라이포구라든지 뭐 속도 조절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해주시고 작업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드라이포구 한다든지 지금은 이제 H라인 D74 쪽에 드라이포구를 설치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스팀을 안 쓰고 있긴 한데 이제 드라이포구 같은 거 틀어가지고 습도를 높게 해서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걸 안 하고 이제 하게 되면 만약 정전기가 발생했을 때 똑같이 이것도 영상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화재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용제가 있는 상태에서 분체 원료 투입하다가 사고가 난 영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타입을 정리해봤는데 네, YD 쪽은 그렇고 H 라인이 이제 2001 MK64 이거는 이제 일산으로 넘어가서 이제 안 나오고 그 다음에 5312 MK55 그리고 MG도 이게 용제거든요. 인하점 한 40몇 도인가 그렇게 되는 용제인데 이것도 위에서 뭐 그런 거 분체 지대백 같은 거 투입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 타입에 잡았고 ENFE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축림품 MIBK 있는데 탱크에 있는데 이제 PE백 넣다 보니까 이러한 타입들이 좀 용제 증기에서 정전기가 발생하게 되면 이 영상처럼 좀 그런 화재 폭발 나는 그런 타입들입니다. 위험성이 있는 그런 타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할 때는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그런 조치, 습도, 천천히 질소 투입 그런 것만 해주면 절대 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MH 파라포르말데히드가 이제 가연성 고체인데 이게 안건이 있었습니다. 왜 이게 가연성 고체인데 왜 일반 백으로 들어오냐 이런 안건이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대전 방지 백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측정을 했는데 우선 결론은 A형 그냥 일반 백을 써도 된다 이렇게 우선 결론이 나왔고요. 그 이유는 이제 파라포르말데히드 자체가 입자가 좀 굵어가지고 BPA보다는 그렇게 미세하지가 않아서 일반 백을 사용해도 특별히 이상이 없다라는 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파라포르말데히드는 그냥 일반 변경 없이 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교육이고요.